자, 정치권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합니다. 최대 승부처가 어디일까요?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고요. 설 밥상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SBS의 의뢰로 진행된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8%,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나경원 의원, 이 두 후보 간의 예비 후보 간의 이 가상 대결인데요. 정원호 후보가 42%, 나경원 의원이 29%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차범위 밖에서 이 조사는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요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자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현 시장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아주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원호 구청장은 중앙정치에서는 사실상 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신인이 지금 현직 시장을 오차범위 안에서 저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 자체가 매우 놀라운 건데요. 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물 요인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3선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 구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단 또 참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세훈 현직 시장은 4번이나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는 그런 그 유권자들의 본능, 여기에 또 어떤 기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두 번째는 정당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있다. 어허.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아주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뒤에는 윤석열 디스카운트도 있고 극우 디스카운트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방향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직 시장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이 많은 이 서울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맞붙는다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이 32%, 오세훈 서울시장이 40%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37%대 29%로 박주민 의원이 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가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떤 구도로 대결이 성사될지에 따라서도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글쎄요 6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후보도 지금 명확하게 뜻을 내비치는 후보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 승산 가능성,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나서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앞다퉈서 나올 텐데 네.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지방선거 전략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지방정부의 여당은 국민의힘이에요. 지난 22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17개 구청장을 다 차지했고요. 네. 서울시의원 100명이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전 동네에서 거의 다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략은 결국은 이 연속성, 왜냐하면 이게 아마 구정이나 시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네.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겠다고 그래요. 아하. 저는 그 전략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사선도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글쎄요. 국민의힘에 지금 오세훈 시장 이외에 경쟁력인 인물이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습니다마는 네. 지금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의 연속성과 어떤 지금 개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네. 뭔가 선거 전략을 짜야 할 텐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이 디스카운트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키는 전략을 해야 한다. 요거는 저 뒷부분에 저희가 비슷한 이와 관련된 소식 저희가 준비해 뒀고요. 자,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기대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견조한 국정 지지율인데 여 대변인님, 그러니까 글쎄요. 이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여당의 선거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허니문 기간, 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 그리고 또 약간의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뭐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이 실용주의 노선과 함께 간다.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제 표출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이러한 행보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넉 달 정도 남았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는 압니다. 또 선거 판세는 직전까지도 또 요동을 치기 마련이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